보십시오. 거래량이 폭발하며 장대양봉으로 강하게 오르더니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이건 영락없는 작전 실패, 개미들 무덤 아닙니까? 진정의 신참, 사건 현장은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가 전혀 다른 법이야. 범인이 남긴 증거를 자세히 봐야지. 저기 봐, 주가는 떨어졌지만 증거, 즉 거래량이 거의 없어. 거래량이 없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아주 중요하지. 이건 최초의 사건을 벌인 주범들, 즉 매수 세력이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야. 총알은 잔뜩 들고 있는데 팔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럼 이 총알을 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격을 다시 올려야겠군요. 정답. 여기서 범인의 탈출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단숨에 거래량이 터졌던 그 가격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단기 급등 시나리오. 이때는 우리도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해. 왜? 범인들이 물약을 다 던지고 튀면서 긴 꼬리만 남기고 사라질 테니까.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서서히 주가를 올리는 추세적 상승 시나리오. 이러면 괜찮네? 하면서 다들 더 사려고 달려들겠지. 이럴 땐 우리도 좀 더 현장을 지켜보며 따라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린 언제 진입해야 합니까? 거래량 없는 하락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진입한다. 그럼 단기 급등에 따른 짧고 굵은 수익이든 추세 상승에 따른 묵직한 항방이든 둘 중 하나는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현장 증거를 활용한 과학수사 매매법이야. 카이, 정말 여기까지 온 게 맞을까? 저기 저 나무 그림자 좀 봐. 꼭 팔을 뻗어서 우리를 잡으려는 것 같지 않아? 너무 겁먹지 마. 그냥 나무 그림자일 뿐이야. 하지만 확실히 공기가 좀 다르긴 하네. 소문처럼 으스스하긴 해. 나는 저번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 밤마다 괴물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뒤흔든다고 했잖아. 혹시 지금 들리는 이 소리도... 잠깐만, 릴리. 저 소리 자세히 들어봐. 괴물의 울음소리라기보다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는 소리 같지 않아? 뭔가 날카롭고 길게 이어지는 게... 정말? 그러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기, 저 바위 뒤에서 뭔가 번쩍거렸어. 분명 괴물의 눈일 거야. 릴리, 진정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혹시 몰라. 보물의 단서일지도. 안 돼, 카이. 위험해. 가지 마. 릴리, 이리 와서 봐봐. 괴물의 눈은 무슨... 그냥 벽에 박힌 수정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 아주 예쁜걸? 어머나, 정말이네. 너무 예쁘다. 소문과는 전혀 달라.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어쩌면 이 모든 소문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어. 우리가 보물을 찾기 전에 진실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오히려 기대돼. 이 골짜기가 소문과 다르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말이야. 좋아, 릴리. 계속 나아가자. 진정한 보물은 반드시 이 골짜기 안에 있을 테니까. 민준 선배, 큰일 났어요. 어제 산 종목이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5%가 찍혔어요. 아, 정말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요. 지혜야, 주식은 그렇게 단기 등락에 일일비하면 금방 지쳐. 나도 다 겪어봤지. 하지만 요즘 같은 변동성 장에선 빨리 치고 빠져야 기회를 잡는다고 하던데요. 선배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들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답답해 보여요. 투자를 재미나 게임처럼 접근하면 위험해. 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월급날마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모으거든. 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도 전부 재투자하고. 배당금 재투자요? 에이, 그거 1년에 몇천 원, 몇만 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엔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그 티끌 같던 몇만 원이
시간이라는 재료를 만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 작은 눈덩이, 즉 스노우볼을 굴리기 시작하면 처음엔 더디지만 어느 순간 굴러가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면서 산더미처럼 불어나. 그게 바로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지. 기하급수적. 말은 좋은데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네요. 전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당장의 수익을 줬다 보면 결국 시장의 노이즈에 휩쓸리게 돼. 사고팔고만 반복하다가 계좌만 녹는 거지. 난 그냥 내가 믿는 기업을 정해서 10년 넘게 꾸준히 모아왔어. 이젠 웬만한 하락장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와, 10년이요? 전 한 달도 겨우 참았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선배, 솔직히 그렇게 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난 경제적 자유에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야. 투자의 핵심은 결국 시간과 꾸준함이거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것. 그게 내가 10년간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운 유일한 진리야. 시간을 내 편으로. 그럼 저도 지금부터라도 해봐야 할까요? 근데 뭘 사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종목 추천은 해줄 수 없어. 그건 스스로 공부해서 확신이 드는 기업을 찾아야 해.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사 모으는 거야.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 전력 질주가 아니라 본인만의 페이스를 지키며 꾸준히 달리는 게 중요해. 마라톤. 어렵네요. 하지만 선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조급함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선배. 천만에. 오늘 그 5% 빠진 거 10년 뒤에 보면 그냥 차트 위에 작은 점 하나일 거야. 꾸준히 해봐. 소라야, 나 진짜 큰일 났어. 왜 그래, 민준아? 얼굴이 완전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A기업 주식 반토막 났어. 거의 다 날렸어. 뭐? 그렇게까지? 설마 내가 그때 말했던 그 종목? 네가 말한 그거. 주변에서 다 좋다길래 나도 그냥 확 들어갔어. 민준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들은 얘기만 말해준 거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 소라야, 추천한 건 너지만 결국 결정은 내가 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서운하다. 그래도 네 잘못만은 아니니까. 그 말 듣기 너무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속상하겠다. 그 돈 네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밤에도 계속 생각나. 왜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남들 말만 들었을까? 정말 미안해, 민준아.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어. 앞으로는 내가 아무 말도 쉽게 안 할게. 오히려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걸러주는 역할을 해볼게. 지금은 솔직히 마음이 복잡해. 당분간은 투자 같은 건 쉬고 싶어. 그래도 사과해줘서 고맙다. 그래, 그 말만 해줘도 고마워. 힘들겠지만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옆에서 도울게. 혼자 끌어안지 마. 알겠어. 지금은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그동안은 공부도 좀 하고 다음번엔 무작정 다른 사람의 말만 믿지 않고 나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판단해 볼게. 그게 맞아. 너 혼자가 아니라 나도 도울 테니까 천천히 다시 해보자.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저녁을 얻어먹겠다는 거야? 요즘 주식 투자가 힘들어서 그래. 진짜 속상해서 잠도 안 와. 조정이 올 것 같아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았는데 내가 팔기가 무섭게 하늘로 솟구치는 거 있지. 꼭 나만 바보 된 기분이야. 매일매일 잎사귀 색깔만 들여다보고 있었구만. 잎사귀? 응, 그치.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너 이제 막 심은 나무가 며칠 물 못 먹어서 잎사귀 한두 개 시들었다고 바로 뽑아버리냐? 아니? 당연히 물 주고 기다리지.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테니까. 그 뿌리가 바로 월봉 차트의 장기적인 추세야.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겠다는 큰 흐름은 그대로인데 너는 고작 시든 잎사귀 몇 개,
일봉 차트의 단기 조정만 보고 성급하게 마모를 뽑아버린 거지. 아, 내가 본 하락은 그냥 잠시 가뭄이 든 거였구나. 난 병들어서 죽는 줄 알고 나무를 뽑아버린 거고. 바로 그거야.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가뭄이 잠깐 온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그걸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지. 그런 놈들은 다시 심을 기회, 즉 네가 팔았던 값에 다시 살 기회를 잘 주지 않아. 맞아. 다시 심으려고 보니까 이미 그 자리엔 다른 나무가 더 크게 자라고 있더라고. 내가 들어갈 틈이 없었어. 그러니 다음부턴 섣불리 삽을 들기 전에 두 가지만 생각해. 첫째,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고 튼튼한가. 장기적인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둘째, 이 정도 가뭄을 버텨낼 나의 인내심은 충분한가. 그걸 먼저 헤아려 보는 거야. 눈앞에 잎사귀가 아니라 전체적인 날씨와 내 상태를 먼저 보라는 말이네. 그래, 비싼 수업료나 했다 생각해. 자, 한잔하자. 그 수업료 나중엔 큰 거름이 될 거야. 마, 니들 그거 아나? 서울은 말이다, 길을 걷다가 눈만 감아도 코를 베어간다 하대? 서울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허풍 떨기는. 이건 단순한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빅데이터와 해외 동향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당신은 오늘도 흔들리고 있나요? 서울에서 직접 살아봐야 맛집도 알고 위험한 골목도 알게 되죠. 책만 본 사람 목소리가 더 큰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이건 폭락한다 이겁니다. 제 직감을 믿으시라고요. 아들, 게임 그만하고 저녁 먹어라. 네, 엄마. 금방 갈게요. 오늘 저녁은 치킨이에요? 와, 신난다. 당신의 투자라는 자동차. 지금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나요? 손님, 잠시만요. 이 수익률 정말 맞나요? 컴퓨터가 잠깐 미쳐 돌아간 줄 알았어요. 왜요? 오류라도 났습니까? 오류가 아니라 너무 잘 돼서요.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갔어요. 요즘 같은 장에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떤 종목에 어떤 전략을 쓰신 건가요? 고객님, 전설급이신데요? 전설까지는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아닙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거의 기적의 손 수준이에요. 혹시 장기 투자를 하신 건가요? 감으로 시장을 읽으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스페셜한 정보라도? 글쎄요. 장기 투자라고 할 수도 있죠. 역시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그런데 투자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매일 주가 출렁이는 거 보면 신장이 아찔하셨을 텐데요. 아니요. 전혀요.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고객님이었다면 하루 3번은 심장약 먹었을 겁니다.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요? 주식을 사놓고 교도소에 3년 들어갔다 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뉴스도 차트도 못 보니 강제 홀딩이죠. 네? 교도소 3년이요? 덕분에 손가락이 근질거릴 틈이 없어서 좋다군요. 최고의 멘탈 관리법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매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와, 꿀꿀형 좀 봐. 오늘도 잠반을 산더미처럼 먹고 있어. 몸집이 우리 2배는 될걸? 농장에서 제일 커. 나도 꿀꿀이 형처럼 매일 맛있는 것만 먹고 싶다. 아이고, 너희들 눈에는 그저 폭으로만 보이는 게지. 무슨 소리세요? 꿀꿀이 형은 최고잖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단다. 저렇게 몸집이 불어나는 게 과연 꿀꿀이에게 영원히 좋은 일일까? 그럼요. 주인 아저씨도 꿀꿀이 형을 제일 아껴주잖아요.
아낌의 끝이 어디인지는 생각해 본 적 있니? 너무 탐스러워지면 다른 눈길을 받게 되지. 탐내는 자들의 눈길 말이야. 탐내는 눈길이다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모두가 좋다고 달려드는 것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다. 돼지가 살찌면 도축장으로 향하듯 너무 높이 오른 것은 결국 떨어지게 마련이야. 겉보기 좋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멀리 볼 줄 아는 지혜를 길러야 해. 돼지가 도축장이라니, 할매, 너무 무서운 말씀이세요. 배불러라. 잠이 온다. 그래, 지금은 편안하겠지. 하지만 때가 되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란다. 돼지가 살이 올랐으니 슬슬 시작해볼까? 영정,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수도의 쌀값이 하루아침에 폭락하였다 들었네. 짐 역시 쌀이야말로 미래의 금이다라는 소문에 어제 막 창고를 열어 쌀을 사들였거늘 과인이 사자마자 이 사달이 나다니.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쌀값이 최고점에 달했다는 것은 이미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가진 기대감이 가격에 전부 녹아있다는 뜻이었사옵니다. 즉, 쌀의 가치에 더 오를 것이다라는 희망이라는 거품이 잔뜩 낀 상태였던 것이죠. 희망이 가득한 것이 나쁜 것인가? 모두가 좋다는데. 문제는 그 희망을 이용하는 자들이옵니다. 이미 몇 해 전 헐값에 쌀을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었던 거상들이 있지 않겠사옵니다. 그들이 보기엔 지금이 바로 쌀을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길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로군. 쌀을 더 사모으지 못할 망정 팔아치우다니. 그들 때문에 시장에 쌀을 사려는 자는 없고 팔려는 자만 넘쳐나게 된 것이옵니다. 쌀값의 상승을 이끌던 매수세가 사라지고 하락을 부추기는 매도세만 남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전하처럼 뒤늦게 비싼 값으로 쌀을 산 백성들이 겁에 질려 손해를 감수하고 쌀을 내다 팔기 시작했사옵니다. 짐도 두려운 마음에 팔아야 하나 고민하였느니라. 그것이 바로 투매이옵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는 악순환이지요. 전하, 뜨거운 잔치가 끝난 줄 모르고 상에 앉은 자는 텅 빈 그릇을 치워야 하는 법이옵니다. 주식에서 최고점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 잔치가 끝난 밥상에 앉는 것과 같은 이치이오니 부디 옥체를 보종하시옵소서. 때로 행운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나 이유를 묻지 않죠. 그저 어느 날 문득 창가에 내려앉은 작은 씨앗처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투른 손길과 익숙한 커피 한 모금으로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엉뚱한 노력이 때로는 가장 화려한 결과를 낳는다는 착각입니다. 성공은 전염성이 강해서 우리는 곧 그 빛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이라 믿게 되죠. 방 안을 가득 채운 눈부신 행운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요. 하지만 운으로 쌓아 올린 정원은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모든 것은 결국 바람 앞에 먼지와 같습니다. 운명은 자신이 주었던 것을 아무렇지 않게 거두어가고 화려했던 모든 것은 한낱 꿈처럼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작은 가치. 가장 보잘것없었지만 가장 진짜였던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운에 기대는 것을 멈추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걸 어떡하면 좋아. 자리만 차지하고. 처음에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또 5분 얘기야? 저번에 그렇게 좋다고 난리더니 우리 집 주방에 품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난리 칠만 했지. 홈쇼핑에서는 뭐든 다 될 것처럼 말하더니 수플레는 타버리고 스테이크는 겉만 있고 속은 차갑고. 이게 무슨 AI야. 그냥 아이야, 아이. 아이는 무슨. 그래도 처음엔 거의 5분이랑 같이 잘 기세였잖아. 밤새 레시피 찾아보고 주말엔 장만 보러 다녔잖아.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였다고. 첨단 기술의 정점 막 그랬는데 현실은 그냥 거대한 짐덩이야. 청소도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 안쪽 구석구석 닦으려면 팔이 부러질 것 같아. 내가 그때 그랬지? 너무 갑자기 확 꽂히는 건 또 너무 갑자기 식을 수 있다고. 마치 어떤 물건에 대한 갑작스런 대중의 열기처럼 말이야. 아, 또 그런 얘기. 내 5분이랑 그런 게 같아? 본질은 비슷해. 뭔가 갑자기 확 뜨거워져서 다들 좋다고 몰려들 때, 그때가 오히려 조심해야 할 때야.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열기를 이용해서 자기 물건을 팔아치우거든. 그리고 나면 그 물건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지. 네 5분처럼 말이야. 그럼 내가 호구처럼 그 열기에 휩쓸렸다는 거야? 호구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흥분했던 거지. 그땐 5분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실제 가치는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거나 너한테는 필요 없었던 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 누구한테 팔아버릴까? 중고로 내놓으면 누가 사갈까? 글쎄, 네가 처음 살 때 그 열기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까? 이미 그 열기는 식어버렸을 텐데 차익 실현할 기회는 이미 놓쳤을 수도 있어. 아휴, 속상해. 그때 좀 더 신중할 걸 그랬어. 괜찮아.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턴 뭐든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건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특히나 너처럼 쉽게 불타오르는 사람은 더더욱. 내가 그렇게 쉽게 불타오르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 미나가 얼마나 열정적인데 그 열정을 어디에 쏟을지 신중하게 고르는 게 더 중요하지.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알았어, 이따 보자. 그럼 기다릴게. 나 이민 가게 되었어. 네가 나를 붙잡아주고 가지 말라고 해주길 바라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오지 않더라. 이제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당신이 무심결에 무시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닥에서 개도 물어가지 않는다고 무시했던 그 종목이 지금은 황금주가 된 것처럼 말이지요. 이병, 이 작전지도 좀 봐. 한 달 전에 우리가 점령 직전까지 갔던 바로 저 고지,
기억하나? 저 길 눈앞에 두고 놓친 결과가 없댔지? 적의 역공 한 방에 부대가 여기까지 밀려났다. 이게 다 수익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하지만 김 병장님, 당시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지점에 있을 땐 당장이라도 저 능선을 돌파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공격 명령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나? 감으로 하는 게 전투고 투자라면 누구나 장군 되고 부자 됐을 거다. 앞으로 이 지도에서 3가지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나한테 보고해. 첫째, 선봉에선 우리 부대가 저기 보이는 보급선을 무시하고 너무 멀리 갔다. 지도상이 이렇게 거리가 벌어진 게 보이나? 이게 바로 이격이다. 가장 위험한 고립 신호야. 알겠습니다. 부대와 보급선의 거리, 이격을 주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무엇입니까? 여기 단기 기동선이 주력 부대의 생명선인 이 장기선을 아래로 꿰뚫고 지나갔지. 지도상에서 이런 교차가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데드크로스라고 부른다. 전세가 기울었으니 퇴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데드크로스. 선봉대 이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다. 엄청난 물량의 포격과 함께 적이 내리꽂은 이 시퍼런 기둥. 이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는 건 이 고지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다. 이 신호가 보이면 즉시 철수해서 다음 작전을 준비해야 해. 버티는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일 뿐이야.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이기고 다음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군요. 바로 그거다. 작은 승리를 챙겨서 이기는 습관과 자신감이라는 최신 무기를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전술이다. 알겠나?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